지금 일단 한번 오른 자재값은 잘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나 경비 부분은 뭐 좀 내리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좋다 하더라도 협력사가 부실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안녕하세요, 빌딩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피어를 마감하면서 빌딩지원쌤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공사 대표님, 은행 지점장님, 건축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2024년이 어땠는지 좀 결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 오늘 우리 시공사 대표님께서 시공 계약을 하러 오신 김에 또 납치를 해서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엘 S&D 대표이사 권준환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촬영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시공 계약하러 오실 때 저번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러면서 많이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리엘 S&D가 한 걸음 더 이렇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저희 빌딩 지형쌤이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리엘 S&D하고 저희 빌딩 지형쌤하고 올해 이제 신축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게 제가 세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더군다나 신축이잖아요. 강남구의 신축, 물론 이제 중소형 꼬마 빌딩입니다. 20건을 시공 계약을 해서 체결한다는 것도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그 20건이라는 숫자가 솔직히 적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떤 건설사든 간에 함께하고 계신 이제 현장 소장님들이 계실 거고 또 인력이 만약에 모자라면은 새로 섭외도 해오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고 실내건축 면허가 있기 때문에 건축 쪽에 어떤 인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현장 소장들은 인테리어도 하면서 건축 소장을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력 수급에는 이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 24년을 돌이켜서 한번 이렇게 진짜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건축 설계해 주시는 이제 건축사님들, 건설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모두 다 안 좋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건설 경기를 좀 통틀어서 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4년도에 저희 회사 매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빌딩 진영쌤하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상당히 어떤 증가된 부분이고, 그게 또 내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있던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24년 올해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 연준에서 22년도에서 금리를 급 인상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도 상황이 결코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한 25년 말이나 한 26년도부터 이제 좀 서서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수주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사적인 부분도 뭐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을 갖다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불장이 오면서 공급량이 많아지다가 또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보급리로. 전쟁도 있었고 하면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한번 오른 자재값은 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나 경비 부분은 뭐 좀 내리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폭증되는 어떤 건축비가 약간은 이제 안정은 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올해 이제 저희하고 또 2년이 돼서 이렇게 함께 지금 1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1년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현장이 개설되는 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 지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공부 쪽 인원을 갖다가 이제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팀도 저희가 보강도 하고,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본부장 구성을 새로 해가지고 현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현장들이 강남에 없는 곳이 없어요. 지도 딱 펴놓고 점 찍으면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20년, 30년, 40년 또 쭉 갈 거 아닙니까? 현장 계속 오래오래 하시죠. 네.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상황이 좋은 데들은 계속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중산층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건설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 건설업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듯이 건설업도 일이 많은 쪽에 더 몰리게 되고, 그 회사가 좀 안 좋은 쪽으로는 일이 더 이제 분포가 안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건설업이 11,000개 정도의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 22년, 23년 올해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폐업이나 부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개수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여파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명장 시공사는 나타나니까 알 수 있겠지만 재정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액이라든지 신용 평가서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이제 합당한 어떤 수준의 회사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기술자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명이 이제 뭐 기본으로 이제 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어떤 기술자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현장이 불안하거나 좀 안 좋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회사든지 일이 잘 돼서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일이 생겨도 어쨌든 사람이 해결하는 일이고 뭔가 잘못됐을 때 물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수준이 조금 떨어져도 해도 돼. 왜냐면 계속 경기가 좋으니까 뭐 다음 걸로 돌려 막을 수 있어.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요, 그게 진짜 힘들죠. 왜냐면 다음 일 수주하기도 힘들고 현재 하는 현장에서 뭐 하나만 어긋나게 되더라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받은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럴 때는 확실한 업체, 잘하는 업체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의를 하셔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일 이미 꽉 차가지고 뭐 더 이상 수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건설사가 있고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다 하더라도 협력사가 부실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자체가 좀 부실하거나 하면 그 협력사가 힘들게 됐을 때 그 대처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천 돈입니다. 네, 돈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건설 경기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15%에서 20%가 이제 건설업 쪽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제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글로벌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뭐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이제 볼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 한 25년도, 26년도에서는 서서히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뭐 건축 경기나 똑같이 금리하고는 완전 직결이니까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특히 건설 경기가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은 매수하는 분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자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건설사들도 본인 자산 자체가 다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이면 모르겠지만 신보를 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조달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낮아진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저 온돌이 이제 따뜻해지는 어떤 시간이 있기 적응이 때문에 되고 조금 네네네. 느낌 반영되게 그렇게 되면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네. 24년도에 그렇게 보내셨고 이제 25년도에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22년이 가장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3년 그 순으로 좀 안 좋았던 걸로 보고 계속 안 좋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도 일단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서 연동돼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25년도에는 확실히 경기가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2년도보다는 24년도 지금 땅값이 좀 더 올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5년, 26년도는 더 나아질 것 같다. 감히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25년도는 모두가 그렇지만 다 밝은 이제 미래를 또 예상을 하죠. 25년도에도 빌딩 진영쌤은 빌딩 진영쌤 자리에서 우리 리엘은 리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네, 맡은 바 열심히 저희는 이제 또 열심히 지어주시면 거기에 임대 잘 맞추고 잘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25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진영쌤의 24년도 건물이랑 25년도의 건물 좀 약간 변화점이 있을까요? 조금 변동되는 게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마감재로 봤을 때 말씀드립니다. 롱브릭 계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다가 지금은 이제 고강도 이제 타일이라든지 뭐 노쿠시 그런 소재들도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일반 석재 부분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트렌드 변화는 조금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어떤 성향도 이제 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제 의견이에요. 네. 제 의견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약간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옷도 이제 유행하다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강남에 지금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외관이라든지 내부는 얼추 비슷하게 다 꾸미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해가지고 약간 인테리어성 들어가게 거기가 이제 돈이기는 한데 그것만 하나 하면은 좀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전용 부위 말고 공용 부위 쪽 복도나 1층 뭐 로비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요소가 많이 가미된 어떤 마감을 해주면 아무래도
타 건물하고 또 차별화되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네. 그거는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마감을 하시면 더욱 차별화된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건물 이제 엑시트할 때 다 보상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용부위 꾸미는데 얼마 정도? 이제 평당에 대한 뭐 개념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어떤 평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건물 마감해서 끝내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저희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거 나오는 거부터 이제 좀 마감할 때 변경 살짝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가 그때 촬영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 뭐 임차가 나가든 이런 상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보여주면 어떨까? 뭐 그것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것들 잘 협의해서 한번 또 뭐 협의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리엘 S&D가 건축과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 이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적인 거를 거기에서 한번 뽐을 한번 쫙 내주시면은 어떨까? 대부분의 신축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해놓잖아요.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조명까지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조금만 더 해놓으면 더 네, 독특한 건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네. 네. 협의 한번 하시죠. 네, 그래서 25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남 신축 건물의 기준을 올려놨거든요, 지금. 이제 빌딩 지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심하게 다 보고 이거 추가해주세요, 추가하세요 이런 게 많은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지 그런 업무 스타일. 건축주분들께서 이 신축에 대한 경험이 좀 없으시잖아요. 빌딩 진영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또 많이 하셨고 또 임차를 또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반영이 된 건축물은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임차나 엑시트 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건물주님들께 같은 동지잖아요. 우리 건물주 동지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내린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강남 땅은 가장 황금성이 어떤 좋은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 가치는 상승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강남 땅의 공시지가는 한 10년 단위로 2배 정도 뛰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성장의 어떤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성장한다고 봤을 때 강남 땅은 그 가치를 갖다가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 물론 이제 경기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대표님도 강남 건물주분이셔가지고 네,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대표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24년도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그렇죠? 25년도는 진짜 결과를 많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빌딩 지정생과 리엘 S&D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이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년에 더 좋은 복이 가득 들어오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도 좋은 계획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지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25년도 계획을 세우다가 첫 번째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날짜는 1월 10일 금요일에 이론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1월 11일 토요일에는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70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A반과 B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강의는 이제 한 분 한 분 1대1 상담을 또 해드리잖아요. 네. 상담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거의 상담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35분만 저희가 의견을 나눴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강의 자리를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할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디벨롭을 통해서 성공한 건물주 되기 스터디잖아요. 네. 신축, 리모델링 이거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이제 사례들 그리고 전망 네. 이제 앞으로 어떨까? 강남에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된 이제 새 건물들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임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임대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100%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맛집은 아무리 어려운 불경기에도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임대가 잘 나가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강의를 통해서 어떤 매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디벨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축한다고 다 뭐 임차가 잘 맞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잘 맞추는 방법 그리고 재매각이 잘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화적으로 이론 강의와 현장 강의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옥을 매입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본인 컨셉에 맞게 짓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건이 의사분께서 이제 직접 내가 병원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싶다. 이런 건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시장이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은 그런 걸 어떻게 도대체 극복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영상에서 그 2년 동안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공개하고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잘 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셔가지고 배우신 다음에 셀프로 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맡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은 아, 그때 수업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요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이제 퍼져가지고 강남에 그런 건물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진행하는 건들은 아예 방송에 지금 잘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로 이제 적용을 시킨 현장들을 현장 강의 때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사실 가감없이 다 이제 보여드리는 유튜브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강의에 오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그냥 단순하게 이론 강의 듣고 현장 강의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현장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해서 대화를 서로 이제 나누면서 조그맣게 이제 소모임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소모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그룹들은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를 초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룹은 스터디를 심화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이제 저희가 또 가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강의 1박 2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관심사가 같은 분들끼리의 소모임도 만들어 드린다는 좀 약간 동호회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저녁에 잡은 게 아니라 오전 시간으로 좀 잡았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소규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규모일 때 수강생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이론 강의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고요. 중간에 시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롯데 호텔 식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온다고 해요. 이번 현장 강의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보러 가는 예정인가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보통 이제 현장 강의를 하면은 완성돼서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현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는 현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많이 보셨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대 중인 건물들이 몇 곳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부 진짜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진짜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그동안 내보냈던 그런 건물들이 아닌 또 저희가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장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투자자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네, 이론으로, 책으로 혹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소재를 만져보고 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온도, 향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느껴보시면은 기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눈높이를 높여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높여진 눈높이로 건물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임차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혼자서 임장을 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왜 여기에 이렇게 신축을 했고 왜 이런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더 훨씬 와닿는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려요. 남들이 안 살 때,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 경제가 안 좋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진정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면은 항상 꼭지에 사는 거예요. 네, 주식이라든지 코인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아무도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정보도 교류가 되고 소통도 하고, 그러다 타이밍이 왔을 때 하면 됩니다. 기존에 투자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오시고 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정말 현재 건물주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본인 건물 어떻게 계산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되게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와 현재 함께하고 계신 명장 시공사 대표님께서 오셔서 공사가 처음 이제 계약이 돼서 준공이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미니 특강을 또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오셔서 이런 인맥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물건 잡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잘 받아야 됩니다. 금융에 있어서 이제 항상 무슨 시행사들도 똑같아요. 브릿지, PF, 대형 이제 시행사분들도 결국에는 대출이에요. 대출이 안 되면 꽝입니다. 그 대출에 있어서 인맥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물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건축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잘 지어줄 수 있는 시공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 지어졌을 때 임대를 맞춰줄 혹은 이제 매각을 해줄 부동산, 이 5가지 인맥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또 쏠려지게 돼요.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강의가 뭐 굉장히 비싸고 혹은 이제 뭐 8주짜리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핵심만 딱 정리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함축시켜서 이틀 만에 딱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저희가 어제 커뮤니티를 올렸거든요. 어제 저녁 저희가 7시인가 8시에 커뮤니티에 이제 게재를 했어요. 모집을 하겠다. 15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영상 찍는 이 순간에 좀 20분 정도 자리가 남았어요. 제 생각에 20분 정도면 한 2, 3일 정도면 보통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인원을 제한 두고 한정판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보다 35분하고 함께 오랫동안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수로 좀 한번 모아보기로 이제 저희도 결정을 한 거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강의는 유입식 그런 강의가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해보고 또 그리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분들 거를 해드리면서 아 진짜 실제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강사가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 강사가 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강의는 400분이 넘는 분이 좀 들어주셨고 그 중에 35분 정도가 건물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수강생분들 사례를 이번 강의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강생 분들 중에 1기 수강생 분들이 이제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엑시트가 됐고 지금 현재 다 지어져서 임대 중이고 혹은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현장들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을 낱낱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년 25년 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